자, 2025년 1월 드디어 2025년 첫 주식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주 주식시장 리뷰부터 시작해보죠. 자, 오늘은 1월 7일이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주식시장의 흐름이 어떤 건지를 좀 이야기 나눠보죠. 우선 기사를 통해서 접하신 분 있겠지만, 자,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을 냈습니다.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3주 전부터 추천을 했죠. 자, 그리고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 여러분, 내가 보유한 종목 상한가 가는 또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간 배경에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이제 이 회사가 뭘로? 삼성그룹에 편입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삼성그룹에서 뭘 개발의 전담? 로봇을 개발하는 전문회사로 이제 다시 태어납니다. 자, 근데 이건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1년 반 전부터 이야기할 때 이 회사는 지금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데 그걸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기사를 보시면 이렇게 되죠. 미래 로봇을 추진하기 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원래부터 한 10% 이상 가지고 있다가요. 자, 이번에 콜옵션을 통해서 콜옵션 권리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언제 행사하냐? 언제 행사해서 과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에 편입을 시킬까 말까가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거 잊고 있을 만하니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그것도 장이 안 열렸을 때 장중에 변동이 있는 것을 원치 않았는지 새해에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새해 첫날 장거래 1월 1일 상한가를 가게 만들었죠. 삼성은 꾸준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반도체 다음은 뭘 할까? 그래서 삼성이 기웃거린 게 꽤 많죠. 뭐 자율주행차도 한번 기웃거려보고, 그리고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차 안에 들어가는 전장 사업, 이것도 한번 기웃거려 보기도 하고, 그러려고 또 하만이라는 회사도 인수해 보기도 했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로봇으로 선정을 하고, 그래서 재고 있었던 거죠. 진짜 이거 그대로 들여도 될까 말까 하다가 확실하게 이제 발을 들인다는 그 의미가 이제 최대 주주로 등극한,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꾸준히 지금부터 뭐 보유하신 분을 앞으로 계속 가져가시면 나중에 삼성 로보틱스 뭐 이런 식으로 회사 이름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지금 회사의 주가는 미친 듯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오르고요, 어제도 오르고요, 그 전에도 오르고 뭐 상한가를 가고 이걸 계속하고 있죠. 김수현님, 수익률 몇 프로입니까? 네, 지금 단기간에 70% 가까운 수익을 내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데요. 사실은 삼성이 이걸 로봇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한 것은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겁도 나고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을 채용했는데 바쁠 때도 주 52시간 해야 되고, 바쁘지 않아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이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근데 사실 사람도 일할 사람도 현장이 잘 없고요, 험한 일은.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뻑하면 노조 파업도 하고 이러니 사람을 채용하는 게 두렵기도 하죠. 게다가 요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공장에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 중대재해법에 적용돼서 누가 처벌받습니까? 대표가요. 그 회사의 대표가 엄청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고용하기도 힘들고, 특히나 중대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산업 현장, 좀 어려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칠고 어려운 산업 현장에 사람을 채용하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걸 대체할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로봇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봇의 부분에서 1차적으로 많이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공장에 가면 제일 많은 로봇이 어떤 로봇입니까? 로봇8. 자, 로봇8 같은 그 협동 로봇이 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런 협동 로봇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뭐도 하겠다는 겁니까?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이제 공장에서도 적용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시장을, 현실적인 부분을 봤을 때 삼성이 뭐 하는 부분으로 로봇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삼성이 우리가 해봐야겠다,
그런 단순하게 결심을 내린 건 아니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테슬라가 먼저 여기다가 언급을 했죠. 자, 우리 전기차 다음으로는 뭐 만들 거다? 옵티머스라는 테슬라에서 만드는 전용 로봇을 만들겠다. 그래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뭐라 그랬냐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한 3, 4천만 원에 집집마다 로봇 한 대를 둘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차를 발표하는 것보다 최근 들어서는 옵티머스의 성능 개선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발표하는 게 더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또 누가 얼마 전에 불을 또 했죠. 사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주주로 등극한다는 뉴스 며칠 전에는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얘들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이제 AI 칩, 그러니까 GPU인 H100보다 우리가 더 생각하는 건 뭐다? 이제 우리는 그쪽의 비중은 조금 줄이고 앞으로는 로봇에 들어가는 머리에 해당되는 칩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이제 뭐가 돼버렸습니까? 로봇은 하나의 큰 메가 트렌드가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주식 수업할 때마다 말하는 거 메가 트렌드인 업종은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선점하고 수익을 어떻게 하라 했죠? 크게 누려라. 메가 트렌드 업종은 수익을 좀 크게 누리라고 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도와주고 엔비디아가 도와줘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오는 것과 동시에 중국 IT 기업들도 로봇을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로봇 산업에 몇십 조인가 몇백 조를 투자한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로봇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AI와 더불어서 굉장히 크게 집중되는 큰 산업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니 로봇으로 이제 올해는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죠. 자, 이거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3주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뭐요? SPG, 그리고 어디?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자, 이까지는 제가 3주 전부터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나 더 넣었습니다. 로보티즈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완제품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런데 SPG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만들고요. RS 오토메이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모션 제어와 동작 제어에 해당되는 액추에이터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러니 얘가 잘 되면 얘와 얘는 자연스럽게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이해했는데 이건 왜 넣었을까요? 좀 머리를 확장해 봐야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누가 인수했다고요? 삼성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로봇 하면 누가 또 로봇 할까요? 그렇죠. LG가 로봇 해야죠. 실제로 LG는 로봇에 삼성보다 더 일찍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회사의 지분을 찔끔찔끔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LG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로봇 회사가 로보티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머리를 조금 이제 확장을 해보는 거죠. 얘는 이미 벌어졌고 이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럼 LG도 자, 보면 우리 라이벌 업체가 뭐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따라하자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러면 LG가 로보티즈를 계속 지분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얘들도 확실하게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기술을 가지고 여기를 이걸 로보티즈를 안 하고 LG 로봇 이렇게 티즈라고 만들 수도 있겠죠.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한번 확장을 해봤습니다. 확장을 해보고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정 실장님한테 월요일 오전에 넘겨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이디어가 맞았던 거예요. 나중에 이건 차트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는 이 종목을 관심 가지십시오. 지금 현재 제일 많이 갖고 계신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일 거고요. 그리고 SPG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네. 자, 그리고 RS 오토메이션은요.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요런 거 주력으로 하고 좀 변태스러우신 분은 로보티즈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로봇이 앞으로 메가 트렌드가 될 거라는 건 이거 지금 몇 주째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거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누가 또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새해 첫날부터 이런 좋은 소식을 줬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여러분 더 집중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말 하겠죠. 지금 봐도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라리 손절 라인 딱 잡고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누군가는 벌써 70% 수익인데 지금 들어간다. 그렇긴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메가 트렌드 산업이니까 그리고 테슬라가 밀어주고 엔비디아가 끌어주고 그렇게까지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부활하는 반도체 장비주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PSK홀딩스, 지금 이것도 3주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PSK홀딩스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차트 보시면 알지겠지만 이것도 60% 이상 올라 있습니다. 3주 동안 수익률이 거의 70% 육박하는데요.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자, 원래 제가 반도체 관련된 주의 투자는 잘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제가 반도체 관련주를 언급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엔비디아가 끝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브로드컴까지 등장해서 자, AI 반도체 산업이 좀 소강되는 상태가 아니라 경쟁이 더 심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AI 반도체가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서 브로드컴이 나오고 게다가 여기 지금 언급을 안 했지만 네, 중국까지도 지금 AI 전용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으니 이 반도체 칩을 얘가 잘 만들든 지금 현재에서 시장에서는 HBM이라는 고성능 DRAM이 필요한데 그걸 만드는 건 어디다? SK하이닉스.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뭘 납품하는 회사, 반도체 장비주들은 오히려 끊임없이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가형 범용 반도체를 넘어서 AI 반도체까지 중국 반도체 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니 중국 반도체 기업들도 자기들이 이걸 만들어내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장비를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엔비디아를 그동안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를 독점을 했거든요. 혹시 HBM이라는 반도체 막 하이엔드 반도체 뭐 이러면서 계속 뭔가 말을 많이 했을 건데 이 엔비디아의 GPU, 그러니까 인공지능 또는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이 GPU의 칩을 만드는데 핵심 부품인 HBM을 SK하이닉스가 하고 그 SK하이닉스의 HBM을 검사하고 HBM 반도체의 그 수요를 검사하고 제 장비 이런 만드는 장비들의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고 그 늘고 있는 데 부분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으로 그리고 중국 반도체 기업까지도 진출했으니 이 산업에 들어가는 뭐가 늘어난다? 그렇죠? 반도체 장비의 수요는 늘어난다는 개념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계속 PSK홀딩스,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걸 권해드렸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걸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얘들한테도 SK하이닉스에 HBM이 들어갈 거고 얘들한테도 SK하이닉스에 HBM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 이놈도 이제는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처음으로 SK하이닉스를 추천할 줄은 몰랐어요. 좀 있으면 뒤에 추천주로 SK하이닉스가 나올 건데요. 그리고 PSK홀딩스,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펨트론 같이 예전에는 한미반도체나 뭐 PSK홀딩스처럼 후공정 장비를 제가 먼저 보라고 했다면 지금은 테크윙, 펨트론처럼 전공정 장비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 됐어요. 자, 전공정, 후공정 하면 너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합시다. 머리를 우리가 미용실에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전공정은 머리 미용실로 갈 때 뭐에 해당됩니까? 머리 감는 거. 자, 그리고 후공정은 뭡니까? 머리 말리고 드라이 해주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머리 처음에 감을 때는 어떤 필요합니까? 샴푸와 이런 것들 필요하죠? 그게 전공정 장비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머리를 말리고 세팅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드라이기와 스프레이 이런 게 필요한 그게 후공정 장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반도체를 머리를 한다 생각하면 앞에 해야 될 작업, 뒤에 해야 될 작업에 들어가는 장비들.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테크윙이 뜨고 하나 마이크론 이런 게 뜨는데 이제는 전공정 장비도 바닥에 있는 전공정 장비도 주가가 뜨는데 차트를 보면서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PSK홀딩스 수익이 많이 나 있고요. 지금 이제 이거랑 SK하이닉스랑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펨트론도 이제 조금 관련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반도체가 다시 뜬다. 자, 반도체가 한번 확 떴다가 거의 다들 반토막 이상 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다시 뜬다라고. 그리고 유소영님, 제가 반도체도 잘 언급 안 하죠? 근데 이제 언급을 할 상황이 됐습니다. 상황도 좋아졌지만 주가가 바닥에 있어서 더 추천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하고 이야기해야 될 건 이겁니다. 양자 컴퓨터가 테마주인 줄 알았는데 뭐가 된다고요? 메가 트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왜 양자 컴퓨터가 이제 로봇처럼 메가 트렌드 산업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냐면,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이거 말했던 거 기억나죠?
구글의 이 기사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구글이 증명한 마법의 5분 이래가지고 최고로 뛰어난 컴퓨터라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45억 년이 걸리는 어떤 문제를 양자 컴퓨터는 몇 분에 해결했다? 네, 5분만에 해결했다 그럽니다. 구글의 윌로는 이러한 문제를 5분만에 해결하니까 지금까지 슈퍼컴퓨터 역량으로 힘들다고 했던 신약 개발이라든지 암호 해독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비트코인의 암호 해독을 해서 비트코인 탈취도 이제는 양자 컴퓨터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인간의 게놈 유전자 분석까지도 해서 인간 복제까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양자 컴퓨터가 도울 수 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이제 양자 컴퓨터를 가진 나라와 양자 컴퓨터를 못 가진 나라가 핵을 가진 것처럼 강대국과 약소국의 지위로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의 예를 들어서 이 나라 말 안 듣네.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그 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해킹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김종배에 있는 돈도 다 빼가고 북한이 만약에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가져가면 우리나라의 모든 전산 시스템과 교통체계 모든 시스템을 다 해킹을 해서 마비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미국이 먼저 선수를 친 것 같은데 사실은 중국도 숨기고 있지 만만치 않은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만 모르고 있지 이 두 나라는 양자 컴퓨터를 먼저 선점해서 압도적인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가지면 그 나라의 시스템을 다 붕괴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날린 겁니다. 그래서 한때 이게 등장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갑자기 7%씩 떨어지고 막 이랬거든요. 야, 비트코인 휴지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면서요. 자,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는 하는데 중요한 거 그렇게 가능한 수준까지 가는 부분에 산업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가 트렌드가 될 것 같다는 분위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신년 특별기획 뭐 이런 TV 프로그램 나오는 거 보면 AI와 양자 컴퓨터, 로봇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미래 앞으로 생존에 직결된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한번 꼭 보시고요. 이제 구글이 공개한 이 윌로가 양자칩 윌로가 요만한 칩 윌로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면서 전 세계가 이제 양자 컴퓨터에 살을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먼저 떴죠. 미국 시장에서 IonQ, 리게티 컴퓨팅, 퀀텀 컴퓨팅 등 관련주가 급등했다가 실제로 어떤 종목은 여러분 거의 1년 동안 2000%, 한 달 동안 1600% 오르는 분도 있습니다. 1000만 원 사놨으면 1억 6천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런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한다 그러면 지금 2000% 오르는 건 기본으로 오르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급등하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관련 기업을 막 갖다 붙여요. 냉정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없는데 그 양자 냄새만 좀 풀풀 풀리 그런 거 있잖아. 진짜 여러분 먹고 있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바닐라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죠. 근데 우리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하잖아요. 근데 비싼 값에 사 먹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아닌데 바닐라 맛이 나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는 게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죠. 암호 해독, 신약 개발, AI와 머신러닝, 인간 개념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산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서 관련 산업이 엄청난 성장을 이끌 거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뭐 단적인 예로 저는 신약 개발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게 정말 양자 컴퓨터가 활용화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 항암제라든지 면역 항암제는 개발을 1년 만에 뚝딱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은 신약 개발이 더뎠던 가장 큰 이유는 실험을 했는데 그 데이터 분석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실험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일일이 직접 실험해봐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 양자 컴퓨터가 있으면 경우의 수를 다 대입을 해가지고 빨리 실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양자 컴퓨터 시대가 되면 아마 진짜 암이 정복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그게 완전히 예방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약들이 다 개발돼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행복한 고민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면서 주가도 같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계속 했던 주식이죠. 엑스게이트는 4주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자 컴퓨터 이야기하면서 엑스게이트 4주 전부터 이야기했고 주가가 얼마나 올라 있는지 좀 이따 한번 보시죠. 미친 듯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게이트, KCS, 코이버, QSI, 한울 소재가 이렇게 급등했는데 초창기에는 이놈이 뜨더니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이 나는 것이 먼저 떴어요. 근데 이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먼저 뜨고 나니까 좀 비싸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냥 아이스크림이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바닐라 아이스크림 말고 무슨 아이스크림? 그냥 딸기 아이스크림도 어쨌든 아이스크림이잖아. 이런 논리로 사실 얘들 저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이 기업을 또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을 엮어서 같이 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계속 추천해 준 건 이 두 회사 정도는, 그리고 코이버까지는 제가 뭐 하라 그랬죠? 관심 가져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엑스게이트와 KCS, 코이버 정도는 관심 가지고 봐도 된다. 이건 계속 꾸준히 이야기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최근에 덩달아서 오르고 있는 기업 같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 메가 트렌드가 될 것 같은 느낌. 자,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여러분 뭐 하고 싶으시면, 나는 한국 기업보다, 아니 바닐라 맛보다 뭐 하는 거, 진짜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시면 미국 시장에 있는 주식을 사십시오. 어떤 기업? 아이언큐와 리게티, 이 두 정도면 진짜 바닐라 아이스크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2000%나 올랐어요. 주가가 20배나 오른 거 덤비기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권유드립니다. 이 기업을 지금 오를 때 잡지 마시고요. 분명히 조정받습니다. 조정받을 때 61선 또는 121선 조정받을 때 한번 미국 기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한국 기업 하더라도 이미 갖고 계신 분은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근데 신규 매수는 조금만 참으세요. 자, 이제 네 번째. 자, 요것도 또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근데 이게 안 수그러들어요. 드론 관련 기업이 관심이 계속 급증되고 있습니다. 혹시 JCN 시스템 갖고 계신 분은 오늘 기분 좋으셨겠지만 JCN이 오늘 거의 상한가를 갔거든요. 드론이 죽지도 않고 계속 뜹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이제부터 전투기 다 없애랬죠. F-35 같이 한 대에 수천억 하는 이런 수백억 수천억 하는 전투기도 이제 좀 없애고 뭘로 바꿔라? 대당 몇천만 원도 안 하는 드론으로 바꿔서 이제부터 전장에 이런 걸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방위산업 다 필요 없다. 저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드론을 계속 가장 효율적인 무기라고 극찬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드론 관련 기업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뭘 대체할 수 있다? 전투기, 아파치 같은 대전차 헬기, 탱크를 대신할 무슨 무기로? 방위 무기로 인식되어서 한국 방산업체는 악재로 반영되는 분위기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악재로 반영되다가 이번 새해부터는 아니야, 우리도 드론 만들 수 있어 이러면서 한국 방산업체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게 또 급등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드론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조비 같은 기업, 이런 기업들이 또 트럼프의 장남이 사회이사로 있다는 무슨 또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막 급등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주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양자 컴퓨터는 진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했죠. 근데 얘들은 그래도 우리나라 이 드론 관련 기업은 어느 정도 진짜 바닐라에 가까운 기업입니다. 실제로 드론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김정은 북한 김정은 숙소로 해야 되나? 그거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죠. 네, 김정은이 있는 간저에 대한민국 드론이 갔죠. 가서 북한이 그걸 알게 돼서 난리 굿도 아니었죠. 지기니 살리니 한 번 더 보내면 가만히 안 있겠다 했죠. 근데 그거 우리나라 국산 방산업체에서 만든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전혀 탐지도 못하는 그 정도로 잘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게 앞에 글자가 하나 빠졌다. 딥마인드입니다. 딥마인드, 파인텍, 제인시아 시스템, 에이락스, T3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아까 양자 컴퓨터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런 기술력을 크게 못 가지고 있지만 드론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수준은 아니더라도 세계 2위 정도의 수준은 갖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방산 관련해서는 잘해요. 북한을 주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조금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 또한 가지고 계신 분은 좋아요. 근데 많이 올랐어. 이것도 많이 올랐어. 제가 이것 또한 3주 전부터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얘도 한 60%, 70% 돼버려요. 그래서 윤경님 짜증난다 그죠? 왜 내가 안 산 것만 60%, 70% 갈까? 자, 그래서 드론은 꾸준히 관심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방위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흐름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조금 관심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이오주. 잔잔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언제 만들었다고요? 어제. 월요일 만들었죠? 자, 잔잔한 흐름에, 그래서 연말 연초 급등 후에 조용한 조정과 매집 중이 됐죠? 그 매집을 매집을 중이었는데 오늘 어떻게 했어요? 왕! 또 승질을 한번 발휘했죠. 으르릉 으르릉 하고 승질을 하면서 바이오주가 오늘 조금 종목별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이 자료 만들 때 다시 상승 뭐라고요? 다시 하락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상승 기대 가능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거 딱 하자마자 하루 만에 와웅 했습니다. 상승을 했다는 거죠. 자, 저는 계속 말씀드리죠. 뭐 봐라? 알보리. 일단 알보리 봐라. 자, 뭐?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캠. 오늘 리가캠은 엄청나게 했죠. 알보리 중에서 리가캠은 추세를 엄청 잘 잡았습니다. 다시 그건 또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주로 계속 여러분에게 사라고 한 게 이거죠. 알테오젠과 코롱티슈신. 이거 두 개는 여러분 지금 필수로 갖고 계시죠? 계좌에. 자, 이제 여러분 다 알테오젠 수익, 코롱티슈신. 특히 코롱티슈신 수익이 꽤 크죠, 이제. 네. 자, 그래서 행복해졌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인벤티지 랩은 지난주에도 추천드렸죠. 맞습니까? 자, 이거 인벤티지 랩 사신 분도 며칠 사이 수익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3천당 유한양행 관련주로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2025년은 다른 것들은 새롭게 뜨는 테마 같다면 2025년은 그냥 지난 2024년의 기세를 이어서 바이오주는 여전히 기세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를 관심을 가지시고요. 지금까지 5번까지는 3주 전, 2주 전부터 계속 했던 이야기죠. 근데 이제 새로운 테마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A형 독감이죠. 근데 그 A형 독감이 어디서 왔습니까? 일본에서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겪고 계시는 독감이 일본 A형 독감입니다. 누가 옮겨왔습니까? 최근에 일본 가신 분이 감기를 안고 와서 전파시킨 겁니다. 이러면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사람들이 욕을 엄청 하시겠는데 뭐 사실인데 어떡해요. 자, 그래서 근데 지금 다행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은 안 가죠. 잘 안 가는데 중국 다녀오신 분 있다면 혹시 장가게 가신 분, 이런 분에 중국 지금 가시는 분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중국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메타 뉴모 바이러스라는 게 유행이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성 폐렴처럼 엄청나게 통증을 유발하는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감염자가 급증한다는데 이게 또 코로나처럼 될까봐 사람들이 쫄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A형 독감이 있으면서 일단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지금 굉장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마다 말한 거 기억납니까? 박유경님,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 사놓고 겨울쯤 되면 또 급등할 테니까 그때 급등하면 뭐라 그랬어요? 팔아라. 예언이 맞았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완전히 맞았더라 했습니다. 박유경님 기억나세요? 자, 그게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거 또 바이러스 뜰 거라고. 그래서 지금 얘가 상한가 또 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오늘 또 상한가 2번 갔습니다. 얘는 난리 구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랩지노믹스, 진매트릭스, 수젠텍, 메가 ICS 이까지는 진단키트 관련이고요. 메가 ICS는 그거 산소호흡기 있죠. 네,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호흡기 질환이니까 산소호흡기가 많이 필요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유행인데 제발 한국까지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중국 가시는 분 있으시면 좀 말리세요. 제발 말리고 가면 뭐 하라고요? 내 곁에 오지 마라. 한번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중국 북부 지금 독감, 특히 이거 백두산 가시는 분, 장가게 가시는 분 조금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저는 이거 생각도 안 했습니다. 갑자기 태양광 관련주들이 뜹니다. 지금 하나솔루션하고 HD현대인솔루션, 오시아홀딩스, 태양광 관련된 기업이 이틀 동안 급등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조용한 편인데 이틀 동안 엄청 올랐는데요. 왜 오르지? 그동안 지금 이 종목은 거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이상 빠졌거든요. 단기간에. 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해리스 같은 민주당 애들은 재생에너지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트럼프의 공화당은 재생에너지는 개나 줘버려.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석유, 가스 이런 같이 옛날 화석연료에 관심이 많은 정부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런 기업들은 죽을 썼죠. 그랬는데 트럼프가 최근에 탄소 포집은 관련 기술은 개발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탄소 포집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줄이는 기업들에 우대를 줘야 된다. 뭐 그거 우대 준 다음에 테슬라가 제일 혜택을 많이 받지만 그런 언급을 하면서 야 트럼프도 결국은 환경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뭐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갑자기 희망을 보면서 쓸데없는 기대를 가지면서 이렇게 오릅니다. 저는 그런데 이거 접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는 급등을 하는데요. 굳이 이걸 희망만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굳이. 왜? 이거 말고도 너무 확실한 종목들이 많아요. 이것까지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시장은 이렇게 조금 이쪽 흐름이 타고 있는 분위기라는 건 인지하고는 계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8번째. 애정의 2차 전지입니다. 자, 제가 되었다 안 하고 뭘 했습니까? 되었나? 이랬습니다. 제가 언제 자료 만들었댔죠? 어제. 자,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장과 월요일장에 2차 전지가 쓸데없이 강합니다. 쓸데없이. 왜 쓸데없이 강한가 했더니 이렇습니다. 일단 현대기아에서 만들어낸 전기차들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놀라실 건데 그동안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테슬라 다음으로 미국에서 정말 잘 팔리는 전기차였어요. 보조금이 없는데도. 근데 이제 보조금까지 있으면 이 차가 얼마나 잘 팔릴까요? 그죠? 차 가격이 엄청 저렴해지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전기차가 보통 예전에 많이 줄 때는 1,000만 원 가까이. 지금은 조금 줄어서 700만 원, 뭐 차종에 따라서 780까지 주고 이러던데 중요한 거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면 차값이 굉장히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나 요즘 제가 극찬하는 기아 EV3 얘는 보조금 받으면 3천만 원대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전기차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현대 기아차에만 이런 뉴스가 있는 게 아니라 포드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포드는 미국의 2대 자동차 업체죠. 근데 실적을 발표했는데 차가 많이 안 팔릴 거라 생각해요. 특히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릴 거라 우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차 캐즈민 이런 말 했잖아.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체 실적도 좋았지만 자 이겁니다. 전기차가 판매가 급증했답니다. 포드에서 전기차가 안 팔린다고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실제 결과는 많이 팔렸고 어디 전년 대비 몇 프로나 50%나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지금까지 우리 전기차 캐즈민이 안 팔린 이런 말이 야 이거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산업에서의 충돌이 그래서 이제 중국산 전기차 부품들 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지 소프트웨어도 중국산 쓰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판매하는 모든 차들은 다 중국산을 제외해야 되니까 이제 어느 회사 제품을 써야 돼요? 한국산. 그러면서 한국의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이틀 동안 떴어요. 물론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되었나 한 겁니다. 되었다 이게 아니고 자 그래서 자 테슬라가 잘 되고 현대 기아차가 잘 되고 포드가 잘 되면 LNF 일단은 LNF를 먼저 우선으로 보세요.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에코 삼총사 요렇게만 한번 보세요. 요렇게만 됐나요? 제 밑에 또 해놨죠. 포드뿐만 아니라 누구도 GM은 미국에서 1위 자동차 업체죠. 얘도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했다니까요. 그러니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고점에 있을 때는 이런 뉴스도 무시해야 돼요. 이미 시장에 반영됐죠. 근데 이 지금 현재 전기차 주가는 싸도 너무 싸.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짜리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사놓으면 너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제 나올 악재가 없어. 이제는
더 이상 이놈한테 실망할 뉴스가 없어. 얘 못생긴 거 알았지, 공부도 못하는 거 알았지, 집 못 사는 것도 알았지, 추접은 거 알았지, 뭐 다 알았어. 이제 더 이상 얘에 대해서 실망할 게 없어, 이 남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말 실망할 게 없는데 기대감 1도 없이 만나잖아. 그 만났는데 갑자기 얘가 나한테 5,000원짜리 밥 사주고 이러면 너무 좋아 보여. 그런 위치에 있는 놈이 어떤 놈이다? 전기차 관련. 그래서 저는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물을 타실 분은 지금 타셔도 좋고요.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은 이거 지금 의외로 괜찮은 위치. 차트 나중에 같이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전기차 언제쯤 추가 매수하면 됩니까? 물을 때 아직요 했죠? 자, 드디어 제가 이제는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거는 조금만 더 보면서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을 이제 믿으라고요. 그동안 캐즈민이 언론의 어떤 이야기보다는 실제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사실들을 이제 믿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 한국의 화장품 미용산업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소강 상태로 되려니까 갑자기 뭐가 떴습니까?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 다시 확 뜨면서 오징어 게임에 출연했던 배우들의 작품들이 같이 뜨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그 출연자들의 작품들이 넷플릭스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또 한국의 여자들 예쁘다 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서 K-뷰티가 다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에서 이제는 뭘로? 미용. 그리고 또 어디? 미용기기로 관심을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용하고 미용기기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종목이 달라요. 화장품은 VT 뭐 이런 거면 미용은 파마 리서치, 미용기기는 APR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클래시스. 자, 그래서 4분기 실적이 곧 발표되죠.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이 큰 기업들은 1월 달에 발표하고요. 좀 작은 중소형 화장품 회사들은 2월 달에 발표합니다. 그 4분기 실적 발표로 이제부터 옥석가리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로서 자, 여러분 오랜만에 접하는 기업이죠. 우리한테 수익을 엄청 많이 줬던 클래시스, 윈텍, 원텍인데 잘못했네요. 원텍이에요. 이거 우리 예전에 수익 얼마나 많이 줬던 거예요. 제이시스 메디칼하고 클래시스, 원텍 이런 애들이 수익 많이 줬죠. 이거 다시 이제 관심 가져야 되고요. 파마 리서치, 아모레 퍼시픽, APR. 특히 아모레 퍼시픽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좀 이따가 또 차트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거 지금 위치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차트 보면서 조금 이야기해보죠. 클래시스, 원텍, 파마 리서치, 아모레 퍼시픽, APR 위치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 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만 한국 화장품 이제 뭐 열풍이 꺼졌다 이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아직 미국의 한국 화장품 침투율은 1%밖에 안 된댔죠. 근데 이게 점점 더 확대돼요. 한국 화장품은 가성비가 너무나 좋은 화장품이에요. 가성비가. 여러분은 한국의 여자분들은 한국에 태어난 걸 축복으로 하셔야 돼요. 다른 나라는 화장품에 하나만 사도 그냥 10만 원 꼴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공 하나만 빼도 만 원대에도 좋은 화장품이 너무 많잖아요. 자, 그러니 한국 화장품 꼭 관심 가지시고요. 지난 추천 종목 이제 리뷰를 좀 해보죠. 제가 계속 추천한 종목들을 리뷰를 해드리죠. 자, 첫 번째 화장품주 그대로 가져갑니다. 지금 VT가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받고 있지만 아직 제가 VT에 대한 리뷰는 안 받겠습니다. APR 죽었다가 다시 올라가죠. 네, 아모레 퍼시픽 요거 오늘 할 이야기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네, 그리고 조선주 좋은데 너무 좋다, 그죠? 지금 수익률 100% 다, 종목당 100% 다 넘었죠? 근데 이놈들은 수익률이 100%가 다 넘었는데 조금 안 오르던 하나오션이 오늘 드디어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 실장님이 하나오션 그렇게 저는 하나오션이에요 이랬는데 아니 이게 좋다니까 이래도 아니요 저는 하나오션이 했는데 그 고집이 통했습니다. 오늘 하나오션 제가 다시 차트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바이오주 알보리 계속 가져갑니다. 코티 그대로 가져갑니다. 지금 니가캠은 위치를 확실히 돌려놨고요. 조정해서 다시 반등으로 돌렸고요. 코티는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알테 보로노이는 이제 제가 알테 계속 뭐라고 했죠? 매물 터널이 됐죠? 터널 돌파 직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있어 차트 보고 이야기하죠. 식품주 중에서 삼양식품 가져갑니다. 근데 S&D 뒤에 조금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주 SG글로벌, SY스틸텍, 대동, TYM 갖고 계신 분 그대로 가져가고요. 혹시나 안 갖고 계신 분은 빨리 사십시오. 트럼프 취임이 다 돼갑니다. 제가 이거 뭘 노리고 하라 했습니까? 갖고 계시라 했습니까?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계속 보유하고 있으랬죠. 지금 오늘 얘가 SG글로벌이 어떻게 했습니까? 급등하다가 다시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중요한 거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전주 BHI, 글로벌 텍스프리, 특히 자람 테크놀로지 이거 이제 아시겠죠? 이거 3주 전에 다 추천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플러스 PSK 홀딩스 카페24 특히 이놈의 수익률이 요놈이 처음에는 수익률이 많이 났다가 자람 테크놀로지가 처음에 수익이 많이 났다가 그죠? 그 다음에는 PSK 홀딩스가 꾸준히 상승하며 수익률을 엄청 더 끌어올렸습니다. 최근에 추천했던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놈은 PSK 홀딩스입니다. 자, 그리고 카페24 딱 추천할 때 타이밍이 좋았죠? 60일 눌림목에 딱 사가지고 지금 카페24도 5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신 분 수익률이 꽤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품주로 실리콘2,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때 3주 전에 추천했죠? 맞습니까? 자, HD현대 마린솔루션 파마리시 그대로 가져갑니다. 2주 전에 추천했던 인벤티지랩, 한올바이오파마, 유한양행 케어젠 그대로 가져갑니다. 수익률 계속 좋습니다. 계속 상승 중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추천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SBB테크, CMS도 가져갑니다. 이거 지난주에 사신 분이 최고 행복하신 분일 겁니다. 사자마자 상한가 갔으니까요. 방주경님 갖고 계세요? SBB테크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저는 수익 실현을, S&D는 수익 실현하겠습니다. 이제 S&D 갖고 계신 분은 수익 실현해서 버리시고요. 제 종목은 없습니다.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계속 추천했던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 하십시오. 특히 조선주는 제가 사실 이번 주에는 새해에는 매도를 해야 되나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그런데 또 트럼프가 어젯밤에 주둥이를 놀려가지고 또 조선주에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한국조선산업과, 그러니까 우방국의 조선산업과 협동을 해서 미국의 전략무기체계, 그러니까 특히 군함 건조 이런 것들은 개선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대놓고 한국의 조선소를 밀어주는 발언을 하면서 특히 그쪽에 가장 비중이 높은 하나오션이 오늘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주도 100% 넘었지만 수익률이 더 가져가세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져. 제가 신호가 조금 아니면 그때 제가 매도할 때까지는 조선주 계속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지금 조선주 중에서도 하나오션 가지고 계신 분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제 신고가 돌파입니다. 신고가 돌파 종목은 버리면 안 돼요. 저 뒤에서 김수현님 엄청 행복해합니다. 김수현님 내 다 갖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너무 좋아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지, HD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있지, 뭐 안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다 가지고 있으니 저분이 얼마나 행복해. 알테오젠 있지, 코롱티슈젠 있지, 뭐 카페24도 있죠. 네,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와, 오늘 왜 사셨어요? 그냥 샀어요. 사자마자 올랐네요. 자, 그러니 이거 지난 종목도 제 수전의 종목은 제 종목 없이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고민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뭐 사야 됩니까? 이번 주 추천 종목입니다. 제가 주식 이야기하면서 SK하이닉스를 추천할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추천하는 건 정말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SK하이닉스 추천하면 정말 전문가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SK하이닉스를 추천하게 됐습니다. 자,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는데 차트 위치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SK하이닉스를 추천하게 됐고요. 그리고 전공정 업체. 아까 제가 PSK 홀딩스, 한미반도체나 이런 것들 후공정 업체라면 이제 전공정, 머리 감기는 거. 자, 그게 해당되는 게 하나마이크론과 테크윈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추천을 좀 하겠습니다. 반도체를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예를 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조심스럽게 에코프로를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강요는 못하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관심 가진 분들은 차트 보여주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뭐지 싶은 경동 나비엔입니다. 뭐 하는 기업인지 알죠? 네. 제가 이번에 저희 집에 보일러를 바꿨거든요. 보일러를 바꾸면서 귀뚜라미 할까 경동 할까. 근데 경동이 하고 싶더라고요. 자, 그러니 내가 이 정도면 경동은 얼마나 잘 팔릴까? 그 차트를 봤는데 갑자기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좋은 위치입니다. 이것도 다시 차트를 보고 설명할게요. 실적도 좋고, 저희 실적 줄여서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기업이죠? 네. 기억 안 나세요? 아니요. 제가 이거 계속 보라고 했잖아요. 11월에 했어요. 그때 7만원, 지금 10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클래시스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아모레는 단골이죠? 근데 이제는 찐입니다. 다시 그 설명을 차트를 보고 다시 할 텐데요. 자, 그래서 신규 추천 종목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말고 하이닉스, 하나마이크론 테크윙, 반도체 관련주.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SK 하이닉스 사고 하나마이크론 사고 테크윙도 사면 안 됩니다. 하나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묶었거든요. 에코프로와 얘는 관계는 없어요. 에코프로와 경동나비에는 관계가 없는 기업이지만 이 중에서 하나를 하십시오. 그리고 클래시스 하실 거면 요건 하지 마시고요. 둘 중에 하나를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번 주 신규 추천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지점장님, 아까 그 많았던 이 위에 있던 이런 종목은 다 뭡니까? 이런 것들은, 자, 오늘 처음 이 교육 참석하신 분은 이런 것들은 이미 갖고 계세요. 레인보 로봇주, 그리고 PSK 홀딩스 이런 반도체주 갖고 계시고요. 양자 컴퓨터 중에서 갖고 계신, 지금 특히 어떤 거 갖고 계십니까? 엑스게이트하고 KCS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드론에 대한 부분들 JCN 이런 갖고 계시니까 이건 굳이 따로 추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주도 이미 코롱티슈진, 알테오젠 다 갖고 계시니까 이건 따로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추천하는 종목은 이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처음 교육받아서 나 저 종목 아는데 저 종목 사고 싶은데 요 안에 있는 걸 뭐 사시는 것은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 주 신규 추천 종목은 이 녀석입니다.